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정재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치과에 내원하신 분은 예전에 떼었던 부분이 통증이 있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가기 위해서 환자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프시다 그랬는데 파노라마 사진을 우선 찍었습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가면은 한 번쯤 찍어 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쓰이고 전체 치아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왼편에 해당하는 곳이 환자분 기준으로 오른쪽이에요. 환자에게 오른쪽은 저희가 사진으로 볼 때 이제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떼어놓은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환자분이 떼어놓은 부분이 아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떼어놓은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떼우는 재료 안에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식별하기 쉽도록 그런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이라는 거를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이 엑스레이가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과거에 떼어놓으셨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렇게 씌운 거고 아마도 환자분은 요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뿌리 쪽 변화예요. 뿌리 쪽의 변화와 그리고 이 떼어놓은 곳 근처에서의 변화. 하방으로 보면 이렇게 어둡게 생긴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충치가 생겨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뿌리 쪽에는 이제 염증 주머니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래쪽보다는 위에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 치아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존의 치아 부분이고 이 가운데 약간 분리되어 있는 듯하게 보이는 부분이 과거에 이제 떼어놓으신 부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치 치료를 받으셨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가 통증을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이제 아프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거랑 뭔가 자극이 가해졌을 때 아픈 것은 좀 다른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당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음식 같은 거 씹을 때는 크게 통증을 못 느끼겠는데 가만히 있을 때 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찬 거 먹을 때도 별로 느낌이 없다 그랬고 오로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만 아프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어떤 치아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EPT라고 하는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EPT라는 게 뭐냐면은 치아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치약이 이렇게 일부 묻어 있죠? 이 치약은 뭐냐면은 EPT 기계의 그 전기 자극이 치아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미디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약을 대고 EPT라는 기계를 여기다가 댄 다음에 전기 자극을 줍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치아라면은 전기 자극을 줬을 때 굉장히 찌릿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신경이 죽어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시린 느낌조차 느끼지를 못해요. 오히려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 통증이 없는 곳이 문제 치아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부위에다가 모두 대봤는데 모두 다 전기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미 뭐 충치라던가 뭐 기타 등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신경 조직이 이미 파괴가 된 상태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치아들도 보면은 막 이렇게 손상된 치아들이 많이 보이죠. 썩은 부분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통증이 있는 것부터 해결을 잘 해야겠죠. 아까 전에 그 떼어놨었던 치아를 문제가 있다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들어가려고 떼어져 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속안에가 엄청나게 썩어 있는 게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 요 치아인데 이게 떼어놓은 부분이고 이 떼어놓은 부분 하방으로 이렇게 어둡게 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 충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치아를 떼어져 있는 부분을 제거를 했더니 치아에 금이 간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치아가 갈라져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치아 다 통증을 느끼셨겠지만 통증의 원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치아는 치아가 갈라졌기 때문에 손상이 된 거고 한 치아는 충치가 생겼기 때문에
통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치료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건너뛰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충치 같은 경우는 조금 치료하기가 좀 더 용이한 반면에, 이렇게 치아가 갈라져 버린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갈라진 크랙 라인이 이렇게 뿌리 쪽 방향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이어져 있다면 이 치아의 생존율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근간 부분이 거의 뿌리 끝까지 연결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치아는 발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프셨었던 치아들인데, 이 아프셨었던 치아 위쪽으로 잇몸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치아 뿌리 쪽에서 만들어진 고름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연결된 구멍이에요. 이 사진상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잇몸 속 안에 치아 뿌리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치아 내부에서 염증이 생긴 게 이렇게 뿌리 끝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뿌리 끝 쪽에서 생긴 고름이 바깥쪽에 있는 뼈와 잇몸을 뚫고 바깥쪽으로 나오게 된 그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름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구멍이 생깁니다. 역시나 충치에 의한 치아 같은 경우는 치료를 좀 더 이어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반면에 뿌리 쪽에 금이 간 치아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네, 뿌리를 분리를 해가지고 발치를 해냈어요. 임플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이를 빼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잇몸 뼈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잇몸의 뼈가 조금 튼튼하신 분들은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가도 안전하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임플란트는 나무에 해당되는 거고, 주변에 있는 잇몸뼈는 토양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토양이 건강할 경우에는 나무가 쉽게 잘 자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토양이 좋지 않으면 나무도 잘 자랄 수 없겠죠. 그래서 잇몸뼈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하기 전에 잇몸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뭐 치조골 이식술 같은 것을 동반을 해가지고 뼈를 먼저 튼튼하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치료가 아직 완료가 되진 않았는데 치료를 진행 중에 있고요. 환자분들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대부분 통증이 일어난 치아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해결이 안 돼요.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뭐 떼운다던가 뭐 약을 한번 처방을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에 오실 때, 통증을 느끼고 치과에 오실 때쯤 되면은 좀 문제가 많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면 좀 불편하지 않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 오셔가지고 검진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면은 꼭 이렇게 일을 빼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생기겠죠. 오늘 케이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케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